그다음에 10번 외교군사 실패. 실패 없죠. 그 유리하죠. 그건 저기 리트만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외교군사 성공. 이게 리트만은 불리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 그 텔레비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런 식이야. 오바마는 3살짜리들도 다 알았다 이거야. 아니야 저기 뭐 빈라덴은 오사마 빈라덴은 오바마가 잡았다 이거야. 그래서 오사마 빈라덴은 전부 성공 외교군사 성공으로 오바마는 그래서 외교군사 성공으로 쉽게 인식한다. 반면에 트럼프는 뭐 솔레이마니 잡았고 뭐 저기 이스라엘과 UAE와 뭐 그다음에 저기 어디죠? 저기 뭐야 그 바레인 뭐 이거 다 연결하고 아브라함 협정 맺고 그랬지만 그 보도 안 한다. 그 사람들 모른다. 그 솔레이마니가 누군지도 모른다. 그래서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외교군사는 성공하지 않은 걸로 생각한다. 그래서 불리다. 이 사람 완전히 이제 그 주류 미디어에 함몰된 사람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은 논리예요. 지금 주류 미디어만 보냐고요. 폭스뉴스 보는 사람들의 숫자가 압도적이에요. 외교군사 성공한 거 알아. 유튜브 보는 사람 수가 압도적이야. 외교군사 성공한 거 알아. 그러면 이 트럼프 지지자 한 50%는 뭐라고 생각을 하겠냐고요. 주류 미디어에 대해서,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쟤들은 저거 해보면 나오거든요. 여론조사 해보면 언론이 이 의도를 가지고 국민을 세뇌하려고 그런다라고 답하는 사람이 70~80% 나와요 요새. 이 사람들 이를 알고 더 뭉치고 더 결속력이 강해진다고요. 그래서 외교군사 성공을 사람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트럼프가 불리하다. 이 리트만의 주장은 잘못된 거예요. 저 유리한 거예요. 재임자의 카리스마. 리트만 이런 식으로 말해요. 트럼프는 쇼맨십도 있고 뭐 언변도 좋지만 일부 지지자에게만 통하고 나머지는 안 통한다. 20~30%만 통하고 나머지는 안 통한다는데 천만에 트럼프 열성 지지자 요새 라스무센으로 보면요. 40%대 나옵니다. 열성 지지가 40%대 나와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열성 지지와 트럼프 극혐층, 극도 혐오층 이 둘의 퍼센티지를 뺀 거를 어프로벌 레이트 인덱싱이라고 불러요. 거기서는 라스무센에서는. 그게 그전에는 극혐층이 더 많아가지고 뭐 -8, 뭐 -10이었는데 요새는 이게 이쪽이 많아서 +3도 가고 엊그제는 0이더라고요. 둘이 똑같아요. 그러면 저게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이런 정치 내전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카리스마는 불가능한 거예요. 자기 진영의 카리스마가 확실히 있고 그 자기 진영이 점점 강화되고 넓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분리할 거 없다는 거예요. 재임자 카리스마. 도전자의 카리스마, 즉 바이든 카리스마가 너무 약해서 트럼프한테 유리하지 않겠냐. 유리하다라고 리트만도 말해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 더 나갑니다. 지금 바이든이 카리스마 약한 상태냐고. 바이든이 카리스마가 약한 상태가 문제가 아니라 치매가 강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카리스마가 없다 그래서 치매 환자는 아니잖아요. 바이든은 카리스마가 없는 건 물론이거든요. 치매 환자란 말이에요. 노인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요. 저 사람 빨리 싸가지고 빨리 편안한 집에 넣어드려야 되는데 그냥 저 민주당 정치 양아치 애들이 잡고서 머리끄댕이 잡고서 잡아 돌리는 거 아니에요. 배우로.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 속에서 치매는 점점 심해져서 저 나중에 저기 뭐야 그 트럼프랑 1대1 저기 그거 하다가 저기 밑으로 저 오줌이나 똥 싸게 생겼어요. 지금 거의 그 사정까지 갔는데. 거의 그 사정까지 가 있다고 이게. 그러면 도전자의 카리스마, 즉 바이든의 카리스마가 약한 정도가 아니고 저건 그냥 유리한 게 아니라 절대적 유리입니다. 지금 저기 뭐야 그 저기 토론하다가 자빠질 것 같다니까요. 바이든 이번에 9월 말 토론하다가 저 얼마나 걱정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리히트만도 결국은 정당 지지도의 변화를 무시하고 있고 경제 지표를 해석하는데 아니 지금도 단기적으로 올라서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완전히 장밋빛인데 그거 완전히 무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BLM 폭도에 의해서 트럼프 지지가 강해지고 있는 거 무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트럼프를 탄핵하겠다든지 트럼프를 사냥하겠다는 정치 압박에 의해서 트럼프 진영이 결속하고 강화되고 힘을 늘려가고 있다는 거 무시하고 있고 외교군사 성공이 주류 미디어가 아무리 은폐한다 그래도 사람들이 알 사람들 다 알고 있다는 거 무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트럼프의 열렬 지지층이 트럼프 극혐층보다 사실은 훨씬 더 강력하고 그리고 이것이 지금 전국 200만 자원봉사 조직으로 엮여가지고 막강하게 밀고 나가고 있다는 거 이거 무시하고 있고 바이든 치매를 축소하고 있고 그냥 바이든 치매 상태를 두고 바이든 카리스마 약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이제까지 9번을 맞춰온 멀쩡한 대선 예측학자 리트만조차도 이 사람 민주당 성향이거든요. 이번에는 완전히 눈이 깜깜하게 가려진 거예요. 그래서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여기에 더해서 몇 가지 항목을 추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째, 무시무시한 민초 에너지, 아까 네오 파퓰리즘 혹은 보수 파퓰리즘 에너지 이게 있습니다. 두 번째, 트럼프는요. 선거운동 때부터 그러니까 2016년 그리고 2017년 당선 취임한 이후 지난 4년 동안 선거운동 때부터 하면 2016, 2017, 2018, 2019, 2020 거의 5년 동안 트럼프는 주류 언론과 전쟁을 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과연 재임 대통령이냐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트럼프가 도전자예요, 도전자. 이 사람은 이미 민주당은 넘어섰고 자기 적을 주류 언론 그걸 뒷받침하고 있는 엘리트 글로벌리스트들 그걸 뒷받침하고 있는 친중 커넥션 그들이 작동시키고 있는 폭도 이 덩어리를 자기 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아주 냉소적인 앙심과 해체에 바탕한 세계관 Weltanschauung, worldview based upon 르상대공 그러니까 앙심, resentment, 르상뜨만과 deconstructivism 해체에 바탕한 세계관 이 전체를 적으로 놓고서 싸워온 거예요. 이 사람의 특징은 굉장히 전략적인 거예요. 자기 적이 누군지 이미 2016년부터 규정을 한 거예요. 트럼프요 아시지만 백악관에서 기자 연찬회 한 번도 안 했어요. 트럼프 트위터 보면 페이크 뉴스, 페이크 미디어, 가짜 언론 취임 때부터 한 번도 주류 언론과 타협한 적이 없어요. 전 처음에 이 사람 좀 별중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걸 두들기면서 이 대체되는 소통 채널을 중심으로 자기 그 지지 기반을 확보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대체되는 소통 채널을 거기 듣는 사람들이 몇 명이냐? 인구의 절반이 넘습니다. 이 짓을 해왔다는 걸 저 리트만이 모르는 거야. 보니까. 대한소통 채널을 트럼프가 틀고 있는 트럼프 트위터 팔로워가 9천만 명인 거 아세요? 8천 몇백만 명이에요. 트럼프가 틀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대한소통 채널 거기엔 SNS, 라디오, 폭스뉴스, 유튜브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거죠. 그 대한소통 채널이 주류 미디어와 대항할 수 있는 자기 규모와 시스템을 갖췄단 말이에요. 그거 갖추려고 취임 때부터 한 번도 기자연찬회도 안 했고 백악관 기자연찬회 1년에 한 번씩인데 한 번도 안 했어요. 트럼프. 계속해서 트윗질만 하면 트위터 세 번에 한 번은 페이크 뉴스, 페이크 미디어,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 가짜 미디어. 그다음에 그 워싱턴 포스트 같으면은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뭐라고 조롱했더라. 워싱턴 말하자면 그 파산할 지경에 워싱턴 뱅크럽트 포스트 이런 식으로. 너 파산해서 제프 조제스인가? 제프 베조스. 그 아마존 사장이 돈 질러서 돌아가잖아요. 이런 식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치고 있는 게.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이 트럼프 때의 세계 질서가 개편되고 있고 트럼프 때의 에너지 질서가 개편됐고 트럼프 때의 백신 도박이 성공했다. 이런 거 백신 도박 성공이 이게 뭘 의미하는지 리트만은 전혀 안 밝히고 있다고요. 그래서 아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이 무슨 부정선거 시비가 있지 않다면 우리도 정상적인 그런 선거에서 그런 프로세스에서 선거가 치러진다면 이 리트만이 내놓은 이 13개 항목을 조금 더 다듬어서 한번 발전시켜 보고 싶다. 항목 자체가 참 좋아요. 항목이 좋은데 그리고 이 사람이
인컴번트 그러니까 재임 대통령은 이 13개 항목 중에 6개에서 불리하다고 나오면 떨어지더라.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16번을 9번 선거를 마쳤거든요. 그래서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좀 우리가 이런 식의 방식 한번 검토해 볼 만한데 정성적 방식이죠. 아깝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툴을 만들어 놓고도 좋은 그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도 결국은 민주당이라는 그 원죄를 못 벗어나서 완전히 눈이 가려져 가지고 이번 선거를 잘못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사람 툴로도 우리가 파라미터 값을 여기서 잠깐만 보시면 분리를 유리로 다 바꿀 수가 있거든요. 파라미터 값 잠깐 보면은 이거 유리한 것 같은데 혹은 똔똔인 것 같은데 이렇게 돼요. 그래서 결론은 대승으로 가는 겁니다. 이 사람 툴을 사용하더라도. 이 사람은 프레임, 툴은 제대로 TOL, 도구는 제대로 만들어 놓고 그 파라미터 값, 그걸 유리냐 분리냐 이 값을 집어넣을 때 완전히 개판을 친 걸로 보입니다. 자, 지금 트럼프요, 뭐 그냥 질러버리겠다는 거예요. 트럼프 진영 지금 뭐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 대법관 임명 질러버리겠다. 그래서 이 미국 정치 문화 혁명이 지금 이번 대법관 임명을 계기로 한층 더 강화됩니다. 이미 네오파퓰리즘 혹은 보수 파퓰리즘이라고 말할 수 있죠. 200만 자봉이 선거판을 휩쓸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 이제 보수 여성 대법관을 임명할 것 같은데 여성인 건 확실하고요. 이 사람이 뭐 히스패닉계냐 뭐 인디안계냐 하다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에이미 바레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주 톡실한 캐톨릭입니다. 참고로 미국은 캐톨릭이 상당 부분 그 신자 기반이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 헌법학자로서 원래 오리지널리스트로 꼽힙니다. 오리지널리스트라는 건 뭐냐면 헌법을 만들었던 그 건국의 아버지의 관점에서 해석한다예요. 이 헌법학자 오리지널리스트의 최초의 오리지널리스트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제도를 서부에 개척되는 신개척지에 확대해서는 안 된다. 서부 개척 새로운 개척지들은 서부의 신개척지에는 자영농 중심의 자유민 중심의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 거기에 노예제도면 안 된다. 왜냐? 그것이 건국의 아버지들의 근본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일종의 오리지널리스트 그거예요. 아주 보수적인 분이고요. 굉장히 뛰어난 학자로 꼽히고요. 이 사람이 이제 트럼프가 이 사람을 원래 이제 법대 교수일 거예요. 노트담 대학인가 어디 법대 교수인데 이 사람을 끌어내서 연방 순회법원 판사를 앉혔어요. 3년 전에. 그거를 이제 민주당 쪽에서 공격을 할 때 뭐라 그랬냐 이 사람에 대해서 당신 가슴 속엔 도그마가 생생하게 또아리 틀고 있다. The dogma lives loudly within you 라고 이 사람을 공격을 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이제 도그마라 그러면은 이제 프로테스탄트들은 잘 안 써요. 그러나 프로테스탄티즘 기독교에도 도그마가 있습니다. 도그마라는 건 뜻이 뭐냐면 그냥 묻지 마, 믿어. 논리적으로 따지지 마. 그게 도그마입니다. 도그마는 원래 신학 용어예요. 우리가 걔는 도그마에 빠진 애야. 그거는 이제 우리가 세속의 도그마를 끌어내서 쓰는 말이고요. 원래 도그마는 신학을 가리키는데 신학에서 뭐를 도그마를 얘기하냐? 묻지 마 진리. 논리적으로 따지지 마. 예를 들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셋이 각각 다르면서도 하나다. 그게 삼위일체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셋이 각각 다르면 셋이어야지. 하나면 한 덩어리 해야 되고. 그게 유니티 오브 트리니티. 논리적으로 따지면 답 안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은 동정녀 마리아가 동정녀 상태에서 임신했다. 생물학적 지식으로 따지면 불가능한 얘기죠. 그 믿어라 이거 묻지 마라 이거요. 그게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의 그 특징이 뭐냐면 프로테스탄티즘이든 혹은 그 전에 캐톨릭이든 간에 이 도그마가 있어요. 거기에. 근데 이제 이 프로테스탄티즘에서는 기독교 신앙의 도그마가 뭔지를 잘 얘기를 안 하는 그런 기질이 있고요. 캐톨릭에서는 이 도그마를 처음부터 딱 밝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동정녀 마리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캐톨릭에서 말하는 도그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마리아는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러니까 원죄로부터 자연스러운 존재다 이게 있어요. 그래서 임페커블 마리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티즘이든 캐톨릭이든 인간은 다 오리지널 신 그러니까 원죄를 타고난 존재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마리아가 원죄가 있었냐 이거지. 마리아도 원죄를 타고난 그런 존재냐 아니다. 마리아만큼은 원죄로부터 해방된 존재다. 원죄가 없는 존재다라는 게 캐톨릭의 마지막 도구마입니다. 캐톨릭의 도구마가 이렇게 그 교황청에서 정의가 돼요. 딱 세트로. 그 마지막에 이 임페커블 그러니까 임페커블 마리아가 이게 맨 마지막에 더해진 도구마를 저는 기억하는데 확실치는 않아요. 그 캐톨릭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좀 가르쳐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 보통 그 우리가 프로테스탄트 기독교인에 대해서는 야 너 가슴 속에 도구마가 불타고 있어 또아리 들고 있어 이런 비판 안 하지만 이 그 카톨릭에 대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쓰는 말이 제 교황빨이야 페이피스트 그 다음에 제 도구마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민주당 의원이 이 보수 여성 대법관이 지금 후보 강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에미 바레트가 2017년에 순회 연방재판소 판사로 임명됐을 때 그거 청문하면서 당신 가슴 속엔 도그마가 또아리 들고 있어 이랬단 말이에요. The dogma lives loudly within you. 그래서 이 여성 법학자 겸 그 순회 판사 지명자가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왜냐? 그 말을 들은 카톨릭 신자들이 열을 받아갖고요. 사진과 같은 저런 거. The dogma lives loudly within me. you를 me로 바꿔서 내 가슴 속엔 도그마가 생생하게 또아리 들고 있네. 이걸 전부 받고 다닌 거예요. 이런 머그잔에도요. 머그잔에도 The dogma lives loudly within me. 그래서 이 양반을 끌어들였다라는 건 카톨릭 만에 끌어들인다면 카톨릭 전체를 끌어오는 거예요. 카톨릭의 대표 선수입니다. 카톨릭 전체를 끌어온다는 건 이탈리아계뿐만이 아니라 라티노 전체를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라티노냐 안 따진다 이거야. 멋있잖아요. 머리와 가슴과 영혼이 이 카톨릭과 라틴과 보수 정신을 가진 사람과 공명할 수 있는 최상의 스마티스트 레이디를 내가 여성 대법관으로 끌고 오겠다. 끌고 오면 이 여자 끌고 옵니다. 에미 바렛. 굉장히 뛰어난 학자거든요. 어마무시한 법학자로 꼽혀요. 특히 헌법 정신에 대해서. 헌법 정신에 기초한 법률 해석에 관해서 미국 남녀 통틀어서 최고로 꼽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옛날 대법관인 스칼리아라는 사람이 그거를 오리지널리스트 넘버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스칼리아의 수제자입니다. 수제자예요. 참 멋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이제 그 대통령 긴급명령에 의해서 대통령 행정명령에 의해서 이규자키티브 오더에 의해서 1776위원회라고 만들어졌습니다. 1776은 미국이 독립한 해죠. 독립선언서가 대표들의 각 주의 대표들에 의해서 동의된 해입니다. 그 해가 1776이. 그러니까 우리로 번역하면 애국교육위원회예요. Patriotic Education을 위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학교 안에 전교조서로운 거 다 쓸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전국에 걸쳐서. 1776위원회. 그다음에 연방정부 돈으로 진행되는 뭐 되도 않는 PC 좌파스러운 그 교육. 얼마 전에 하나 쓸어냈죠. 그게 뭐였냐면 얼마 전에 쓸어낸 게 그 인종 감수성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레이스 티오리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체계적으로 그 소수 민족을 약탈하고 핍박하고 착취해온 사회다라는 걸 가르치는 연방 교육 프로그램 연방에서 돈 줘서 그거 다 각급 기관에서 다 없애버렸어요. 다 없애버렸어요.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그래서 이제는 학교에서 이거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PC 좌파스러운 거, 전교조스러운 거. 그래서 가디언은 영국의 그 좌파 잡지 가디언은 이러한 1776위원회에 뜨는 걸 보고서 미국의 파시즘이 가속화되고 있는 증거다. 뭐 이렇게 극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듯이 미국 정치 문화혁명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한 미국의 세계 지도력을 강화하기 위한 그러니까 밖으로는 그런 게 진행되는데 일단 미국의 세계 비전은 가치지향 주권국가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 개인, 자유, 진실, 시장, 민주주의 이런 관점, 이런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를 지향하는 주권 국가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겠다. 이게 미중 전쟁의 핵심 개념이에요. 즉 중국 너희가 가치지향 주권 국가가 될 생각이 없으면 그냥 우리 변두리에서 너희끼리 살아. 너희가 우리 네트워크 안으로 들어오려면 우리가 구성하는 시장과 기술 공동체에 들어오려면 시장, 기술, 지식, 문화 공동체에 들어오려면 너희가 가치지향 주권 국가로 변해가야 돼. 그게 미중 전쟁의 핵심 명제예요. 그다음에 이제 근육 레버리지를 엄청 강화했죠. 근육이라는 건 결국 달러하고 총이죠. 예, 군사, 경제, 금융. 그리고 요번에 이제 이 백신이 다시 백신 얘기로 돌아옵니다. 이거는 뭐냐면 실전 차원의 레버리지입니다. 실전 차원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거 빵꾸 나면은 그냥 체면이고 뭐 도덕이고 나발이고 없이 그냥 국가가 이제 그 폭력적 그 행위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 침략하거나 뭐 엉터리 같은 짓. 뭐가 빵꾸 나면 에너지 빵꾸 나면 그렇게 됩니다. 에너지가 안 돌아가는데 자동차가 안 돌아가고 전기가 안 돌아가는데 별 수 있어요? 무슨 짓이라도 해야지. 식량이 빵꾸 나면 그렇게 됩니다. 마지막에 이번에 밝혀진 게 있어요. 이번에 여기 하나 더 들어온 거예요. 이제 보건이 빵꾸 나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WHO 탈퇴한 게 그냥 장난이 아니에요. 미국 주도 보건 질서 세우겠다는 거예요. 월드 헬스 시스템을 미국 주도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다시 WHO 안 하고. 그러면서 이게 왜 가능하냐? 우리가 팬데믹과 같은 에볼라와 같은 이런 그런 헬스 크라이시스가 왔을 때 미국이 담당하지 않냐? 그때 나이지리아 들어가서 에볼라 잡은 것도 미국 전문가들 기천 명 들어가서 잡았어. 요번에 팬데믹 터지는 거 잡은 것도 이제 백신 나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잡은 것도 결국은 우리 서방 진영, 우리 자유 진영의 첨단 지식으로 잡은 거야. 그리고 이 첨단 지식은 그냥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하나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단백질 치료의 혁신적인 혁명이기 때문에 제약업을 바꾸고 앞으로 어떤 종류의 팬데믹이 터져도 이제는 앞으로 3, 4개월이면 대응해. 그러니까 우리 자유 세계의 튼튼한 나라들이 주도하는 이 세계 보건 질서 여기에 들어오든지 바깥에서 놀다가 팬데믹 걸려서 돌아가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문팔력 잘 듣고 있어요? 조선중앙 잘 듣고 있어요? 또 자제분들은 돈들이 많으셔서 미국 보내서 또 미국에서 한 달 개기면서 또 이 저기 그 백신 2방 맞고 오는 또 그런 또 재주를 부리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번 백신 혁명은 그냥 단순한 백신 혁명이 아니라 이제 작게는 이제 어떤 종류의 팬데믹에도 대항할 수 있다. 이 자유세계가. 그 다음에 좀 더 크게 가면 이제 제약업의 근본 개념이 바뀌는 거다. 그 다음에 좀 더 가면은 이거는 결국은 세계 보건 질서라는 미국 주도 세계 질서의 실존 차원의 레버리지가 하나 굉장히 큰 게 들어온 거다. 그리고 이거는 요번에 이거 10월 말 11월 초에 나오면서 완전히 게임이 바뀐다 상황이. 그걸로서 심리적으로는 팬데믹 끝난 거고 그걸로서 심리적으로는 미중 전쟁 이미 결판 난 거고 그걸로서 심리적으로는 문팔육 이미 작살난 거다 이거예요. 반미 작살난 거다 이거. 우리가 그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준비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올 때 우리가 감당하려면은 선거구별로 우리 자유보수 진영이 모여야 됩니다. 선거구별로 자유보수 성향의 사람들이. 그래서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 지역 자원봉사 활동가 신청을 문자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010-6368-9901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